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범린이 혜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제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으로 피해를 본 농부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제 땅을 사겠다며 땅을 팔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농사 말고는 수익원이 따로 없어서 땅을 팔게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절대로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왜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귀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와 살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결국 값도 시세 2배로 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한 달 내내 찾아와 저를 설득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넓고 값싼 근처 땅을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저를 회유하고 귀찮게 하는 통에 결국 저는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고 땅값의 무려 50%를 계약금으로 받았죠. 그로부터 딱 2주 뒤 그 땅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신도시 부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와서 제 땅을 사갔을까요? 땅을 산 사람에게 찾아가 계약금만 오갔으니 계약금 물어주고 계약은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계약서에 계약 파기는 절대 안 된다고 작성되어 있는 거 못 봤냐면서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파기 시 거래 금액의 10배를 물어야 한다고 쓰여 있더군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계약했어야 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계약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땅값의 폭등을 예상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와서 저를 들쑤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땅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협박과 괴롭힘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금을 2배로 물고 계약 파기하는 것이 통념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 네, 어려워요. 저는 모르는 분야입니다. 원래 매매 계약은 크게 3단계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매도인은 땅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통의 계약서는 계약금, 네. 중도금, 네. 잔금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 그 기간도 보통 그 물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달 간격으로 넣을 수도 있고 2개월 간격으로 넣을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50%를 줬다는 건 엄청 좀 이례적인 사건이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매매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이걸 기망이나 착오, 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로 취소할 수는 없는 사건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을 10배를 물어주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효예요. 네, 무효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50%를 지급을 했더라도 보통은 배액 상환을 원칙적으로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는데 계약금을 50%를 줬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위약금을 물어주면 계약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네요. 가능합니다. 예.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으면 안 되는 넘어갔으면 그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제로 계약을 진행하기까지의 상대방의 괘씸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경우에 형사적인 문제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을 매매할 정도의 성인이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알 거고 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면 이게 강요나 강제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강제나 기망에 해당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막 어쨌든 그 정도까지의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막 이런 분들 막 이게 와 하신 분들도 모셔오라고 그럴 경우에는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민법상 이제 법률용어로 강박이라고 있어요.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건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그럼 그런 거는 본인이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매매 대금이나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이나 뭐 어떤 조건들이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이 뭐 신도시 정보를 알고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런 식으로 토지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계약 파기를 하고 어쨌든 계약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물어주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 요새 공직자의 투기가 문제가 많은데 매수인이 공직자일 때와 일반인일 때의 처벌의 경중이 다른가요? 입니다. 사실 이렇게 투기를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땅히 사실은 없어요. 일반인 경우에는 거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어쨌든 형법상 부당이득죄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뭐 한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공직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염려가 있고 공직자인 경우에는 뭐 어쨌든 청렴 의무나 성실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와 또 별도로 김양남법이라고 들어보시죠. 아유, 알죠. 네,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보를 빼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그 사연에서 그렇게 주장한 주인공에게 그 땅을 구매했던 사람은 그 정보를 알고 했던 막 그렇게 꼬드겼었던 건데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도 있고 그랬었던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기죄로 일종의 고소는 힘든 건가요? 사기죄가 생각 가능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가 자체가 적절한 시가라고 그러면 사기에는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기망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망이나 착오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후에 개발이 된다고 해서 내가 기망이나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을 기망이나 착오가 해서 취소가 된다 그러면 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모든 땅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취소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크죠. 근데 그런 급격한 문제는 전혀 일어날 염려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와 반대로 이제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사면은 향후 1년, 2년 이내에 개발이 될 거다. 그래서 속칭 이제 그 기획부동산으로 했을 때 이때는 그 알선해주는 사람, 정보를 준 사람한테 이거는 뭐 사기죄라는 얘기 들어갈 수도 있는. 그게 완전히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사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로 인해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 시가고 그게 뭐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명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사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고려하기 어렵고 기획부동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섬 절벽을 나눠 가지고 팔거나 막 강원도 오지를 막 분할해서 파는 이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기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땅을 이거 개발되니까 사놓으면 엄청 좋을 거야.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그 부분은 아마 처벌이나 뭐 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자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엄청 억울하고 좀
분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 금액적인 것 외에도 혹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것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취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는 될 수 있거든요.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뭐 어쨌든 위자료를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불가할 겁니다. 이 사안으로 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금만 오간 상황에서는 그 계약금의 두 배를 배액을 계산을 하면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데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치른 상태에서는 그게 파기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계약금 지급을 하고 중도금 전에는 계약을 언제든 파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뭐 배액 상한도 있고 뭐 금액을 일정하게 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 해제 사유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쭉 이행돼야 됩니다.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거군요. 그리고 뭐 내가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